공직자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에 대형 법률 회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여름이 코앞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기온이 30도 가까이 확 올라갔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경포해변. 튜브를 타고 바닷물에 들어갈 정도로 햇빛이 뜨거워졌습니다. 탁 트인 해변에서 물장구를 치며 초여름 날씨를 만끽합니다. 날씨가 덥고 햇볕도 너무 뜨겁고 그랬는데 바다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내륙의 도심은 벌써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긴소매 겉옷이 한낮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됩니다. 시원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대구 날씨가 덥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더워질 줄은 몰랐어요. 오늘 강릉 29.8도, 대구 29.1도 등 동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은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온 데다 동해안은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팬 현상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엔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이나 오후 늦게 비가 조금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최근에 낙동강 공사를 하려고 경북 구미 광역 취수장에 임시로 설치한 가물막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17만 가구의 주민들이 단수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죠. 이처럼 4대강 공사가 진행될수록 곳곳에서는 안전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재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을 따라 조성된 제방 100여 미터가 깊게 패여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남은 제방 위 도로는 금방이라도 유실될 위기입니다. 지난 11일 낙동강 상주보에 가 물막이가 불과 80mm의 비에 터지면서 아래쪽 지류인 병성천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가 물막이를 지지대 삼아 만들어 놨던 임시 도로도 쓸려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요. 여기 한 100mm만 오면 여기 꽉 차나갑니다, 물이. 그래 되면 그때는 위험해요. 막 빼이더라요, 그만.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 8일 해평 취수장에 이어 어제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부산 취수장에 가 물막이가 또 터졌습니다.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장마 때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평균 6m 이상 준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유속이 2배 이상 빨라졌어요. 그러면 강의 힘이 그만큼 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13일 남한강 이포보에 이어 영산강 죽산보도 무너져 인근 주택가가 단수 피해를 입는 등 전국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4대강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문제는 다가올 장마철입니다. 속도전에 치우치기보다는 철저한 점검과 보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윤정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남한강 본류와 금당천이 만나는 곳. 침식을 막기 위해 다져놓은 하상 유지공에 웅덩이가 패여 다시 메우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쓸려나간 겁니다. 인근 간매천에선 땅속 농수로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는 모래 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깊게 파다 보니까 다 쓸려나가서 지금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걱정합니다. 모실 빌 때 그때가 제일 걱정이야. 비 피면 물 들으면 다 이거 축쟁이야. 우기가 오기 전에 큰 공사를 끝내기 위해 서두르면서 현장에선 안전사고 우려까지 높아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산업안전 지적 건수는 360여 건, 이 가운데 290여 건은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게 하니까 GR로 하는 거지. 그 GR로 막 교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정부는 우기에 대비해 종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위기경보를 발령을 해서 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4대강 16개 보가 하나 둘씩 완공됩니다. 하지만 완공 시기와 집중 호우 시기가 겹치면서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타이어 폭발로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품을 사지 않고 재생 타이어를 구입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안양, 지난 10일 서울 노량진. 최근 잇따른 시내버스 타이어 폭발 사고는 모두 재생 타이어가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 업체 작업장. 널려 있는 타이어는 모두 재생 타이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물자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규정상 뒷바퀴엔 쓸 수 있지만 평균 사용률이 97.8%에 이를 정도로 과용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이 버스 업체들은 새 타이어 값을 지원받고도 재생 타이어를 쓰고 있는 것. 서울시는 표준 운송 원가에 따라 지난해 68억 4천만 원의 타이어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타이어 한 개당 27만 원으로 15만 원 선인 재생 타이어를 사면 12만 원 정도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새 타이어 값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받고도 재생 타이어를 쓰는 것은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특히 재생 타이어는 열에 취약한 만큼 정품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차량의 공기압이나 마모 특성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표준 운송 원가 방식을 고치는 등 시내버스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을 독한 표백제로 세탁한 뒤에 그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탁된 물수건에도 유해 물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때로는 행주로도 쓰이는 물수건. 세탁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오염된 물수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새하얗게 빨기 위해 표백제로 쓰이는 가성소다 등 유독물질도 사용됩니다. 세탁을 끝낸 폐수는 하얀 거품투성이인 채로 아무 정화 장치도 거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집니다. 이런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세탁업체 15곳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이 버린 폐수는 연간 4만 8천 톤. 이렇게 버려진 폐수에서는 파킨슨병 유사질환과 뇌 간질환,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까지 나왔습니다. 또 세탁된 물수건에서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습니다. 주택가 등에서 임대료가 사다는 이유로 지하에서 은밀히 조업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처벌될 예정이지만 최고 형량이 벌금 5천만 원으로 정화시설 설치비의 3분의 2에 불과해 폐수 무단 방류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의 심각한 노심용융 상태가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가 대응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로와 경납고에 물을 가득 채우려던 당초의 수장 방식에서 원자로의 물만 정화시켜서 계속 순환시키는 순환 냉각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도쿄에서 신강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쓰나미로 움푹 패인 물탱크와 부서진 자동차, 쓰나미 이후 2달이 지난 원전의 현재 모습입니다.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부서진 건물 사이로 방사능 유출을 억제하는 녹색 흡착제가 뿌려집니다. 최근 더욱 강화된 방사능 오염 검사, 1호기 노심용융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당국도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해온 원자로 수장 처리 작업을 끝내 포기했습니다. 格納容器からの漏洩が当初考えてたよりも大きそうだと。 새로 도입된 순환 냉각은 원자로 아래에 가득 고여있는 물을 퍼올려 방사능을 제거한 뒤 다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원전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원전 조사도 전격 수용했습니다. 最大限の透明性を確保すべく努めてきておりますが、この調査団の受け入れはその一環として 20명 규모의 IAEA 조사팀은 오는 24일부터 열흘 동안 후쿠시마 현지를 직접 살펴보고 자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사태 2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원전 조사를 수용한 일본 정부가 앞으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몸짱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혹시 근육 강화제까지 드신다면 이번 리포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팔리는 일부 약물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들,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 근육 강화제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저희는 주로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요. 가격은 아마 국산 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서 근육 강화제를 검색하자 수많은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근육 강화제 가운데는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어 몸에 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각청이 근육 강화제를 비롯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구매하는 약품 34종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여러 업종에서 금지 약물이 나왔습니다. 근육 강화제와 성기능 개선제에서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체험제 성분인 요인빈과 이카린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이어트 약에는 판매가 중단된 시부트라민 성분도 나왔습니다. 시부트라민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긴 했으나 심혈관계에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각청은 가급적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고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 믿을 만한 곳인지 알아보고 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1500년 전 동북아를 호령한 고구려인들의 철갑옷이 발굴됐는데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 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6세기 전후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 간의 쟁탈전이 치열했던 경기도 연천 지역. 서울대 발굴단이 고구려군의 성곽기지 유적을 조사해 오던 중 촘촘한 철제 조각이 묶여있는 온전한 형태의 철갑옷이 발견됐습니다.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고분 벽화 속에서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던 고구려 중무장 기병들이 착용했던 철빈을 갑옷입니다. 이처럼 한 개체가 거의 그냥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저앉아서 확인된 적이 없어가지고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는 분명하겠습니다. 발굴된 철갑옷은 뛰어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수백여 개의 작은 철제 조각들을 가죽끈으로 이어붙인 고구려 특유의 찰갑 형태의 갑옷입니다. 철판을 가슴 부위에 통째로 댄 주변국들의 갑옷에 비해 기동성과 방어 기능이 탁월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치는 등 동북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고구려 군사력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철갑옷이 실물로 확인됨에 따라 고대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고구려 철갑옷, 응원했던 고구려인의 기상도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승용차가 뒤집어져서 2명이 숨졌는데 알고 보니 시동을 끈 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장소가 특이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바닥을 드러낸 채 길역 숲속에 박혀 있습니다. 앞유리창은 모두 깨졌고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같은 마을 주민 4명이 승용차로 제주 관광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가버렸어. 그냥 달려와버렸어. 그냥 뭐 변기 날듣기 날라와버렸어. 급커브를 달리다 도로에서 이탈한 사고 차량은 소나무에 부딪혀 강한 충격을 받고 그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정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68살 임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내리막길이 오르막으로 보이는 이른바 도깨비 도로가 끝난 줄 모르고 시동을 끈 채 내리막을 달리다 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지고 시동을 끄고